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대치동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제 직업이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예요.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요. 애들을 가르치고 과목도 수학이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나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건데요. 본업이 수학 선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잘 아는 거는 교육 쪽이에요. 그래서 교육 쪽 이야기도 간간히 좀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대치동 학생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대치동에서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몇 년 전에 나온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면서요. 대치동에서 실제로 저렇게 교육이 되나?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실제로 대치동은 그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았거든요.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의사들의 재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 의사들이 일반인들보다 돈을 잘 버는 건 사실이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재력 수준은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재력 수준은 사실은 성공한 사업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치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대부분 의사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가장 핫한 동네이긴 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한 반 정도도 부모님이 의사세요. 하지만 사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수준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치동이라는 게요, 아파트 가격도 일단 너무 높아요. 대충 한 20억 정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요. 학생들 교육비로 2, 300 정도 쓰는 사람들은 그냥 평균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번다고 해도요. 애들 교육비 내고 생활비 쓰고요. 아파트 대출금 갚아 나가다 보면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대치동이라는 곳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여기 부모님들도 굉장히 돈에 좀 민감하시거든요. 가성비를 따지기도 하고 그런 건 다른 동네나 대치동이나 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특히 스카이캐슬에서 보면 금 이만큼 넣어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금덩어리를 이만큼 넣어주는 거는. 그리고 저는 대치동 와서 가장 처음 놀란 게요. 강남은 교육열이 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청담이나 압구정 쪽은 오히려 교육열이 높지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담이나 압구정이 다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제 경험상요, 청담중이나 첨단고 애들은 가르쳐본 경험으로는 보통 공부를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스타일들은 아니거든요. 약간 분위기는 지방 쪽이랑 좀 비슷했어요. 서울보다는요. 시험도 좀 쉽게 나오고요. 부모님도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지만 제가 본 것 중에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내가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아니면 그냥 유학 가라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강남이면 다 교육열이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사실 교육열이 높은 건 대치동 그리고 송파 그리고 서초 이런 쪽이었고요. 압구정이나 청담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대치동 쪽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하면서 느끼는 건요, 대치동 자체가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예전에는 강북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강남을 개발시켰는데 사람들이 강남으로 와서 살지를 않았죠. 그래서 경기고니 휘문고니 이런 거를 강제로 옮겨버리게 됐잖아요. 이런 게 지금 잘 먹히다 보니까 사실은 강북보다는 강남이 지금은 더 발전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몰려있기도 하고요. 제가 대치동에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일단 물가도 비싸요. 아파트 가격은 정말 미쳤고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사람이 많은 게 정말 좀 짜증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맛이 그다지 있는 음식이 아닌데 바쁠 때는 줄 서서 기다려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줄 서서 기다려 먹는 거는 사실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는 그다지 맛이 있지도 않은데 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려 먹어야 될 때가 꽤 있어요. 덕분에 차는 정말 맨날 막혀요. 대치동에서 다른 동네로 출퇴근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대치동에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교육 때문이에요.
진짜 이거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대치동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대답은요, 네예요. 다른 동네보다는 잘 가기는 해요. 이건 제가 여태까지 강사하면서 겪어온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학원 강사를 시작한 건 2007년이에요. 제가 부천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을 가리킨 건 부천이나 인천 쪽이었어요. 서울도요, 영등포나 당산 쪽, 이런 쪽에서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다가 2014년에 우연찮게 대치동에 들어왔어요. 그 후로 계속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일단 인천에서 가르쳤을 때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잘했던 학생을 말씀드리면 전교에서 이과 6등 정도 하던 학생이었어요. 그 학교가 그 지역에서 공부를 딱히 잘하는 학교는 아니었고요. 약간 좀 못하는 축에 들어가는 학교였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가 그 학교에서 전교 6등이었는데 간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말하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인천대 같습니다. 물론 인천대가 국립대라서 등록금도 싸고 생각보다는 성적이 높아요. 근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높은 거라서 전교 6등이 인천대 갔다고 하면 좀 쇼킹하기는 해요. 이 학생이 내신은 정말 잘 나왔는데요. 수능은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많이 약했어요. 고3 때 내신은 수학이 1등급이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4등급이 나왔거든요. 당연히 정시로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었고요. 기본 코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신은 좋으니까 수시로 인천대를 갔던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영등포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있는데 당시에 특이하게 저희 반에서 2등, 3등, 4등이 같이 있었어요. 그 2등은 어디 갔냐면요. 인하대 갔어요. 특이했던 게 3등이요. 다 떨어져가지고 지방대 갔거든요. 운이 좀 안 좋았어요. 쓰는 데마다 좀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지방대만 붙었는데 자기는 재수하기 싫다 이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 학생이 내신이 한 2.5 정도 됐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서울이나 제 생각에는 경기도 어디는 갈 줄 알았는데 운이 안 좋았죠.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4등한 학생이 내신이 3.0이었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 학생은 단국대를 갔어요. 그것도 경영학과 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운이 좋았던 게 단국대가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 가면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운 좋게 좀 뽑혔었죠. 지금까지 말한 학생들은요, 다 재수를 하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럼 이제 대치동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제일 잘 간 학생은 당연히 서울대 갔어요. 이 학생은요, 문과였는데요. 사실 수학을 이과대보다 더 잘했어요. 수학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 학생인데 워낙에 이제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싶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본인 꿈 자체가 로스쿨 가는 거라서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수학은 정말 잘했어요. 그럼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보통 반에서 한 중간이나 중상도 좀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간 학교들이 성균관대나 중앙대, 한국외대, 경희대 이런 라인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 학생들이 재수를 했고요. 잘 안 된 학생은 재수를 했는데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군대 간 학생도 있기는 해요. 본인은 일단 군대 먼저 갔다 와서 생각 좀 해보겠다고 군대를 가더라고요. 재수를 많이 했으니 재수해서 잘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한데 이 학생도 원래부터 좀 잘했어요. 그리고 재수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뛰지 않거든요. 가르치다 보니까 강남 쪽에서 재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그게 학생들 욕심이 많다 보니 더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 지역 특색이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치동 애들이 대학을 잘 간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딱히 좋은 학원, 좋은 선생 때문에 대학을 잘 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유튜브에서 나오는 광고 보면 뭐 대치동 강의를 집에서 이러면서 막 인터넷 강의를 집에서 보게 한다. 뭐 이런 광고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대치동이라고 특이한 공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대치동에 학원에 와서 잠깐 공부한다고 성적이 수직 상승하고 이런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진짜 만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고요. 대치동 쪽은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높다 보니까 푸는 문제집도 어렵고요. 어렸을 때부터 선행도 많이 나가놓고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동네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건 정말 많이 해서 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에서 전교 6등인데 그리고 내신 1등급인데 수학이 4등급 나왔다고요. 수능에서. 근데 대치동은요. 보통 내신 3등급이면 수능에서 1등급이 떠요. 간혹 내신이 수학이 4등급인데도 수능에서 1등급 뜨는 애가 있기는 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한 7, 80점 맞던 애였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에서 수학 1등급 받았어요. 다른 동네랑은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 게요. 이 동네 학생들은요, 중2정도 되었는데 고등 수학 선행을 안 했으면요, 내 인생 망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녀요. 사실 인생이 망한 건 전혀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학생들이 보통 2년 정도는 선행이 돼 있고 그렇게 경쟁이 붙다 보니까 서로 많이 해요. 그리고 선행도 선행인데요, 고등학교 내신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수능보다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치동 애들은 평상시에도 내신 준비할 때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볼 때 더 쉬우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다른 지역 학생은요, 수능 시험보다 내신이 훨씬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는 내신 따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 입학 전형을 생각해보면 수시에서는 대치동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해요. 잘하는 학생도 많고요. 문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내신 성적을 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만 주위에 워낙 잘하는 학생도 많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나중에 수능에서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입시 제도를 생각하면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네에서 내신을 따고 수능 기본 코스를 넘겨서 대학을 가는 게 더 빠른 길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게요. 일단 수능 최저 컷을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수능 최저 컷이 없는 학교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한데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 컷이 없는 학교는 거의 로또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최저 컷이 있는 학교를 쓰는 게 합격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람이란 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사실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막상 눈앞에 내신이 급하다 보니까 내신을 챙겨야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수능은 약간 뒷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쉬운 문제 위주로 풀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서 수능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주위 친구들도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위안을 삼기도 좀 쉬워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 막 축구 같은 것만 봐도요, 어렸을 때 유럽 가서 막 경쟁시키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나중에 또 스타 선수도 나오고 이런 건데 공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경쟁이 빡센 데서 하다가 보면 물론 죽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더 뛰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대치동 학생들은요, 방학 때 더 바빠요. 학원 다니느라요. 공부량이 엄청 많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래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빠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부터 미적분 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잘 풀어요.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다른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수능 봐요. 계속 다시 하고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겠죠? 나중에 수능 볼 때는요,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동네랑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분위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대치동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공부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사람 의식 자체가 더 해야지, 나는 부족하구나, 더 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치동이라고요, 딱히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요, 어려운 문제도 많이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